2024년 내년부터 많은 정책들이 바뀝니다. 청년에 대한 정책도 있고요. 가족에 대한 정책도 바뀝니다. 그리고 어르신, 노인에 대한 정책도 달라지고요.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책들도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2024년 여러가지 정책이 바뀝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그대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자, 먼저 청년입니다. 취약 청년에 대한 정책인데요. 내년부터 가족 돌봄 서비스 바우처 기간이 확대됩니다. 올해까지는 6개월 동안만 바우처를 지급했는데요. 12개월까지 확대되는 겁니다. 한 달에 70만 원까지 가족 돌봄 서비스 바우처 기간이 확대된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내년에 2배 이상 연장되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까지는 없었던 신체 건강, 정신 건강 개선, 자기 돌봄비를 지원해 드리는데요. 분기당 50만 원,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신규로 반영된 정책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 많은 문제들이 되고 있는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지원 방안도 담고 있는데요. 방문 상담이나 공동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지원 정책도 바뀌게 됩니다. 자립수당, 그러니까 18세 이후 보호 종료 청년, 이분들이 올해까지는 한 달에 40만 원까지 지원을 받았는데요. 이 수당을 내년부터는 5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그리고 니트 청년에 대한 플랫폼을 새롭게 만드는데요. 니트족이라는 것은 일을 하지도 않고 있지만 앞으로 일을 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 이 사람들을 니트족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런 청년에 대한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청년 첨단산업훈련 지원도 하겠다. 반도체나 2차전지에 2,450명, 올해까지는 반도체만 920명이었는데요. 내년부터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전지까지 모두 합쳐서 2,450명에 대한 지원 정책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미 첨단 분야 청년 교류,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300명에 대한 지원을 해주겠다. 그리고 조선이나 물류 같은 빈 일자리 취업 장려금을 지원해 드리는데요. 최대 200만 원 6개월 동안 지원해 드립니다. 이 정책도 마찬가지 올해까지는 없었지만 내년부터 새롭게 생기는 정책입니다. 자, 가장 많은 분들이 해당될 수 있는 생활 지원 분야입니다. 지금까지는 대중교통 요금 할인 정책, 알뜰교통카드 정책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사업이 바뀝니다. K패스로 바뀌는데요. 내년 후반기, 그러니까 내년 7월 이후부터 도입하겠다. 한 달에 20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하는 분들, 청년은 30% 할인해드리고요. 일반은 20%, 저소득층은 무려 53%까지 할인해드립니다. 내년 7월부터 시행합니다. 자, 그리고 기술자격시험, 그러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할 때 청년들은 응시료를 최대 50%까지 할인해드립니다. 그리고 연간 3번까지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기억해 두시면 좋은 정보가 될 겁니다. 올해까지는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요. 내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정책입니다. 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국가장학금을 지금까지는 700만 원부터 전액 지원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지원해 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나누지 않습니다. 모두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시켰으니까요.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차상위 계층 대학을 다니신다면 국가장학금 전액 지원으로 바뀌었다는 내용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 임대 모두 증가합니다. 분양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는 5만 3천 호였는데요. 내년에는 6만 7천 호까지 늘어나고요. 임대는 5만 2천 호에서 5만 7천 호까지 늘어납니다. 자, 그리고 군인에 대한 정책인데요. 관사나 간부 숙소를 늘립니다. 2023년 노후시설 14,000개를 개선했는데요. 내년에는 42,000개로 늘리고요. 새롭게 건립하는 곳, 올해는 17,000개였는데 내년에는 19,000개까지 늘립니다. 자, 그리고 초급 간부에 대한 복무 장려금, 장교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900만 원까지였지만 내년에는 1,200만 원, 부사관은 75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늘립니다. 그리고 대상도 확대하는데요. 올해는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사나 학군단 7,058명에 대해서 복무장려금을 드렸지만 내년부터는 대학을 졸업한 학사장교까지 모두 포함시킵니다. 자, 봉급입니다. 병장 기준 2023년 100만 원이었는데요. 내년에는 125만 원으로 오릅니다. 그리고 사회진출 지원금도 올해는 30만 원이었지만 내년에는 40만 원으로 오르고요. 올해까지 없었던 얼음정수기가 지급되고요. 폴리스형 스웨터도 전 장병에게 지급됩니다.
자, 다음은 가족편. 우리 가족에게는 어떤 것들이 달라질 것이냐. 자, 올해까지 자녀를 출산했을 때 첫 만남 이용권 지원 금액 200만 원이었습니다. 300만 원으로 인상되고요. 0세부터 1살까지 양육 가구 부모 급여 0세까지는 70만 원에서 100만 원, 1살은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리고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 요건이 중위 180%였는데요. 이제부터는 이것이 아예 폐지됩니다. 누구나 이런 상황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보육 인프라입니다. 0세에서 2세까지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내년에는 정원이 미달한다 하더라도 정원 기준으로 지원해드립니다. 다만 현원, 그러니까 정원의 50% 이상일 때 그대로 지원해드리고요. 어린이에 대한 휴일이나 야간 진료도 확대합니다. 24시간 소아 전문 상담센터를 5개소 신규로 만들어서 상담하고요. 달빛 어린이 병원 45개소를 신규로 운영합니다. 자, 주거 안정 분야입니다. 출산 가구 저리 융자 지원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하겠다. 1억 3천만 원 이하로 완화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주택 구입을 할 때 주택가액이 6억 이하 4억까지 융자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주택가액이 9억까지로 올라갑니다. 융자 한도도 5억까지로 확대되고요. 전세자금은 보증금 4억에서 보증금 5억으로 한도는 3억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새롭게 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분양특별공급, 임대 우선 배정을 신설하니까요. 내년에 출산 가구라면 이런 내용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1. 육아 병행 분야인데요. 육아 휴직 기간이 연장됩니다. 최대 12개월에서 내년부터는 최대 18개월까지 육아 휴직 기간이 연장되고요. 맞돌봄 특례 지원이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영아기의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때 3개월 동안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했었는데요. 6개월 동안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원도 확대됩니다. 5일까지였던 것이 10일로 확대되고요. 육아기 근로시간도 8세 이하 최대 24개월 주 5시간 내에 100% 급여를 지원해왔다면 내년부터는 12살까지 그리고 최대 36개월에 주 10시간 100%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지원 내용은 확대했습니다. 업무분담 지원금은 육아기 단축 근로자의 동료가 업무를 분담했을 때 지금까지는 이런 내용에 대한 지원금이 없었지만 업무 분담을 했을 때 한 달에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난임 가구입니다. 올해까지 자비로 가입력 검진, 그러니까 내가 임신을 할 수 있느냐 자비로 검진했어야 되는데요. 내년부터는 검진비 5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지원해드리고요. 냉동난자 이용 보조 생식술 지원 이 부분도 새롭게 신설되어서 회당 100만 원 최대 2번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근로자 중에서 난임 휴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무급이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유급 2를 적용합니다. 자, 어르신 분야인데요. 일자리, 공익형 일자리 올해까지는 27만 원 수당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29만 원으로 오릅니다. 그러니까 교통도움이나 보육시설에서 봉사하시는 공익형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 2만 원이 오르게 되고요. 사회서비스형, 그러니까 학습 보조나 공공행정을 지원해주는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에는 59만 4천 원에서 63만 4천 원으로 인상되고요. 노인 일자리 수도 88만 3천 명에서 103만 명까지 늘어납니다. 노인들 소득 돌봄 분야인데요. 기초연금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 올해까지는 32만 3천 원이었는데요. 내년부터는 33만 4천 원, 2만 1천 원 인상되었습니다. 지급 인원도 665만 명에서 700만 명으로 늘어나고요. 중점 돌봄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도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가사나 병원 동행 같은 서비스를 올해까지는 16시간 받을 수 있었다면 내년부터는 한 달에 20시간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응급안전 관리 요원도 확충됩니다. 자, 보훈 분야입니다.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 그리고 유족 같은 경우에 올해까지는 351만 원 보상금을 받았는데요. 내년부터는 368만 원으로 오르고요. 참전 명예수당도 39만 원에서 42만 원. 여기에 지금까지 없었던 보훈 트라우마 센터도 설립됩니다. 보훈병원과 연계해서 심리상담, 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훈 트라우마 센터 내년에 신규로 설치됩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진료도 확대할 수 있도록 위탁병원 740개에서 840개로 늘어나고요. 히어로즈 패밀리, 전몰 또는 순직 군경 유가족 중에 미성년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고요. 캠프 연간 2번, 그리고 문화예술 스포츠 관람 연간 60만 원을 지원해드립니다.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데요. 올해까지 없었던 월남 참전 유공자는 제복을 증정해드립니다. 자, 다음은 사회적 약자 편입니다. 저소득층,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생계급여 4인 가구 기준 월 162만 원에서 183만 4천 원, 그리고 지원 대상도 30%에서 32%까지 확대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받으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서울을 기준으로 최대 급여액 52만 7천 원으로 오릅니다. 올해까지 51만 원에서 17,000원 인상되었다. 그리고 지원 대상도 중위소득 48% 이하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2만 가구 이상 신규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내년부터는 폐지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교육급여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50% 이하 초등학생은 46만 1,000원, 중학생은 65만 4,000원, 고등학생은 72만 7,000원으로 올라갑니다. 자, 장애인 분야인데요. 최중증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 단계별 1:1 돌봄, 이 부분도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그룹형은 1,500명, 개별은 500명, 24시간은 전국으로 확대해서 340명으로 확대됩니다. 그 외에도 중증장애아 돌봄 지원 90시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16개, 장애인연금 월 41만 4천 원,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 13,000명까지 확대됩니다. 자, 다문화 분야인데요. 저소득 다문화 자녀에 대한 교육활동비를 새롭게 지원해드립니다. 초등학생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까지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를 지급하고요. 다문화 자녀에 대한 특화 직업훈련 200명 신규로 지원합니다.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1,500명 신규로 확대하고요.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 대상도 확대합니다. 중위소득 63% 이하 고등학교 재학생까지 양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때문에 32,000명 정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어민, 창업벤처, 산업단지 이런 쪽에서도 각종 정책들이 바뀌었는데요.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고효율 냉난방 설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자 비용을 한 사람당 연 390만 원 정도까지 절감시켜 드리는데요. 현재 평균 11%의 고리로 대출했던 분들 평균 4% 정도의 정책 자금으로 대환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한 사람당 연간 390만 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과 비율을 확대하는데요. 올해까지는 2만 5천 명 최대 50%였던 것을 내년부터는 4만 명 최대 80%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자, 청년농 지원 방향인데요. 올해까지 청년이 농사를 짓겠다 한 사람당 1,400평을 지원해드렸는데 내년부터는 한 사람당 2,100평을 지원해드립니다. 그리고 청년농촌 보금자리 주택도 신규로 8개를 운영하고요. 나이가 많은 농업인, 고령농에 대한 은퇴직불금 제도도 도입합니다. 이런 분들은 농지를 매도했을 때 헥타르당 600만 원을 지원해드립니다. 올해까지는 이런 제도가 없었는데요. 내년에 신규로 생기는 겁니다. 소규모 농업인, 어업인, 직불금 단가가 120만 원에서 130만 원까지 인상되고요. 농촌지역 의료지원, 농촌 왕진버스가 도입됩니다. 그러니까 찾아가는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왕진버스를 도입하고요. 양식업을 하겠다, 양식장 임대료 지원 50%까지 지원해드립니다. 올해까지는 없었는데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창업벤처는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조성해서 초격차, 세컨더리, 글로벌 진출 분야 벤처기업을 지원해드리고 예비 유니콘에 대한 보증 2,500억을 추가로 공급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창업 허브 한국형 스테이션 F도 조성하고요.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산업단지 내에 편의시설, 민간투자 확대, 수영장 같은 문화센터, 아름다운 거리, 공장 환경 개선에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2024년 달라지는 각종 정책,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었느냐, 내가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청년은 청년 편에서, 가족은 가족 편에서, 어르신, 사회적 약자와 그 외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어민, 창업 벤처와 산업단지까지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고 최종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는 더욱더 상세한 내용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